경기 화성을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준석 대표 그 별명 있잖아요. 마삼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마사중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수영구거든요. 무소속 장예찬 후보와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서로 나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장해찬 후보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드랍을 하시는 게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 때문에 원래 무조건 이긴다고 평가받는 지역에 민주당이 의석 줘버리잖아요. 수영구가 민주당에 넘어오면 그냥 장해찬은 정의생명 끝. 예상 의석수 이렇게 네. 나눠보면은 어떻게 나뉠 거라고 보세요? 제 개인의 희망사항으로는 네. 151석.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은 120석 할 경우 당권 도전을 할 것 같고요. 정치를 해볼 테니 기회를 달라 할 거고 대통령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와 관심도가 확 꺼질 거고. 곳곳에 지역들을 한두 군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빠 찬스 논란 불거졌던 현대차 사장 출신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민주당 후보,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영향 때문인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둘 사이 격차가 한 자릿수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반전 드라마를 쓰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일까요? 아니면은 이 상승세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한 자릿수라고 하더라도 오차범위 밖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비었어요. 예. 예, 물론 자기들 내부에서 돌아갔을 때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너무 바트다는 생각입니다. 그 토론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평가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몇 주 전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실제로 뒤집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공영훈 후보께서 토론할 때 아직 안 익숙하니까 네. 방송 나와서 뭐 상대 후보랑 치고받는 게 아직 안 익숙하니까 그 토론으로 많이 깎아먹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 갭 투자 이거 막 방어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한 3주 4주 더 있었으면 실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너무 아쉽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48시간 선거한다면서 막 동탄 여기 자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최근에 그렇죠. 네. 네. 이준석 대표 그 별명 있잖아요. 마삼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마사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놀림이야 그렇게 받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이준석은 이번에 떨어지면 끝이라고 들 하는데 젊으니까 끝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있나? 계속 도전을 할 거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개인 역량으로 따지면은 개혁신당에서 지금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도 다 한 자릿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혼자 30%까지 치고 올라가 버린 건데 이 정도면 역량은 있는 것이고 끝이라고 단정하는 거야. 원래 그런 얘기하는 거 평론가들이나 이 호사가들이 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곳 살펴보면요. 앞서 말했던 경기 화성을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뜨거운 곳이 있어요. 부산 수영구거든요. 네. 재밌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죠. 무소속 장예찬 후보와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서로 나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수표를 사실상 나눠먹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해찬 후보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드랍을 하시는 게 그래요?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못해요. 힘들겠죠. 자기 때문에 원래 무조건 이긴다고 평가받는 지역에 민주당이 의석 줘버리잖아요. 여긴 보수가 무조건 이겼잖아요. 정치 끝나요. 이 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이랑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지금 아주 크게 오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이 수영구가 민주당에 넘어오면 그냥 장해찬은 정의생명 끝. 장해찬 후보는 안 그래도 이성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인데 선거까지 겹치고 공천까지 날아가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압축해서 눌러놔야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장해찬은 되게 기회가 많아요 지금도. 3년 남았다는 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경험 쌓을 기회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여러 살아날 수 있는 경로도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끝인 거죠. 한 군데 정도 더 살펴볼까요? 이제 모든 언론에서 사실 초초추 박빙 지역으로 꼽는 것이 경기 분당인 것 같아요. 분당갑의 이광재 대 안철수, 분당 을의 김병욱 대 김은혜 후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뭐 토론회를 봐도 이제 김병욱 후보가 이제 김은혜 후보한테 역시나 그 질문 하더라고요. 바이든 역시 네. 아직까지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 친윤 후보라는 거를 좀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은혜 후보는 이 높은 정권 심판 여론이 사실 누구보다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네. 분당이 참 재밌어요. 어때요? 한 군데에는 친명 대 친윤 대결이고요. 분당을이 네. 네, 한 군데에서는 비명 대 비윤이에요. 그러네요. 이광재 대 안철수. 네, 그래서 이게 박빙이네요. 이래서 네. 분당 지역의 그 유권자 표심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바로미터기도 하잖아요. 고루고루 있네요 후보들. 네, 그래서 저는 그 김은혜 후보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여론조사는 되게 바등바등.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비등비등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는 원래 압도해야 되는 지역인 건데. 그리고 만약에 김은혜 후보 아니고 다른 뭐 멀쩡한 사람이었으면은 얘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바보 취급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특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스택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바이든 날리면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여기는 뚜껑 열어보면 김은혜 후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도 지금 초박빙이거든요. 4년 전에도 이 강태용, 권영세 두 후보가 대결을 해서 서울에서 최소득표 차로 권영세 후보가 이긴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용산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국민의힘은 여기서는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서울에 좀 열세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반농반진으로 이 자의식 과잉을 한번 시전해 보자면 제가 용산에서 선거 캠프에서 갔으면은 그 한 두어 달 내내 꽹과리를 치고 다녔을 거예요. 박희영 구청장은 왜 계속 일하십니까? 여기서? 박희영 구청장을 공천한 건 권영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달 내내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 이태원이랑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용산. 대통령이랑 굳이 전설 안 긋고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녀도 격차가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 강태영 후보 측에서 그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거가 민주당도 되게 마일드하게 하긴 하거든요. 제가 실무했던 경험에 비하면. 근데 실제로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소환 해가지고 날려버려야 될 정도의 여론이 안 좋아요. 그 구속돼 있었는데 병보석 때문에 풀려나가지고 자기 구정 홍보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 분리하려고 권영세 의원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공천 준 사람이 권영세예요. 그 구청장에 방송에서 더 말하기 어려운 끈끈한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등등등. 네. 그것만 얘기하고 다녀도 격차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몰라요, 저도. 그 얘기하던데요, 강태영 후보 측은. 네. 용산 대통령실 다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런데 그거에 드는 또 비용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용산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거기 회사들도 있고 저도 그 주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아는데, 근데 심판 전선 딱 끌려면 두 달 동안 그냥 박희영, 권영세 둘만 얘기하고 돌아다녀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변인 이제 총선 이틀 남았는데 예상 의석수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어떻게 나뉠 거라고 보세요? 제 개인의 희망 사항으로는 151석. 민주당? 네. 너무 그 200석 뭐 이렇게 꽹과리 치고 돌아다니는 거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네. 그렇다고 뭐 이 청개구리도 아니고 민주당 정신 차리려면은 좀 져야 돼. 라고 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법권까지 가져갔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털어먹을 것 같고 견제와 균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151석.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뭐 어차피 과반 안 되니까 뭐 알아서 열심히. 그 적당히 그 안에서 그 제3지대가 또 일부.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3년 동안 힘들죠. 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겠죠. 뭐 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고. 아이고. 이렇게 갈 건데. 네. 예, 그래도 그냥 좀 견제와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재배치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야권이 승리를 할 경우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세 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끝낼게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103석 이상 할 경우, 120석 할 경우 당권 도전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뭐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한번 정치를 해볼 테니 기회를 달라. 다시 할 거고 대통령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네가 뭘 네 책임이지 뭐 이렇게 책임을 선거버리면 총선. 근데 보수 지지층에서는 싹을 밟으면 어떡하냐, 지금 우리가 선수도 없는데 그리고 안 되는 선거에 한동훈 효과로 120석이라도 한 거지 103석보다 많지 않냐. 한동훈 아니었으면은 지금 정권 견제론 때문에 폭망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갈라질 테고 엄청난 내전 상황이 벌어질 테고. 네. 이 시사저널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몇 달 동안 그것만 쓸 테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다시 한번 당대표 도전할 가능성도 있겠죠? 배제할 수 없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와 관심도가 확 꺼질 거고. 그런가요? 이렇게 봅니다. 또 조국 대표는 또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당권에 다시 도전하는 것도 뉴스예요. 만만치 않게. 네. 또 좀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일 거고 조국 혁신당은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탄핵 발의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할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할 것 같고, 뭐 되든 안 되든 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을 보면. 임금 올리는 게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대기업 얼마 전에 뭐 임금 통제한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실제로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이 실무나 의정 활동을 작동시켜 보면 사람들이 관심에서 많이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부분 아니라 또 정권 심판 네, 모여있기 때문에요. 검찰 개혁. 네, 그래서 역대급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 짜증 나는 그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2년, 네. 길면 3년은 더 보실 것이다. 견디셔야 된다.